침묵 속에 가려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디스패치가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결제 내역을 공개하며 단순한 갈등을 넘어선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오늘 일간스포츠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박나래 씨의 단독 인터뷰를 전격 공개하며 여론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인터뷰의 공개 시점을 두고 대중의 눈썹이 잔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체 측은 과거에 진행된 인터뷰였지만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공개를 미뤄왔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그 내용이 어제 보도된 디스패치의 기사를 한 문장 한 문장 정밀하게 정조준하여 반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은 이것이 과거의 기록인지 아니면 오늘을 위해 준비된 정교한 방역인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체를 관통하는 박나래 씨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본인은 너무나 억울하며 자신은 상대를 최대한 배려했으나 상대가 이를 키웠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으며 특수상해나 임금체불 그리고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지점은 그녀의 단호한 부정 뒤에 숨겨진 묘한 인정의 순간들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웃음을 주었던 예능인의 모습 뒤편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단순히 연예인 박나래의 변명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골마 터진 권력 관계와 업무의 경계가 무너진 현장을 냉철하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박나래 씨는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었겠지만 역설적으로 그 해명은 더 큰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중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돈과 법적 책임의 문제에서 그녀가 내뱉은 문장들은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모두를 웃게 했던 그녀가 지금은 왜 가장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지 그 첫 번째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박나래 씨가 이번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단 한 가지 단호하게 부인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인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산부인과 대리 처방 의혹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의혹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던 그녀는 이번 인터뷰에서 매니저에게 2차례 대리 처방을 부탁한 사실이 있음을 결국 인정했습니다. 부탁한 행위 자체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연예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전에도 병원을 다닌 적이 있었지만 하필이면 하루 종일 촬영 일정이 빽빽하게 잡혀 있던 날이 문제였다고 설명합니다. 제작진과 수많은 스태프, 그리고 출연자들이 모두 본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긴박한 촬영 현장에서 차마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결국 매니저에게 2번의 부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쁜 일정 때문에 생긴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 소지가 다분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대리 처방은 업무의 연장이거나 감정적인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실정법 위반의 영역입니다. 특히 산부인과라는 민감한 진료 과목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약을 처방받게 한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매니저들 사이에서 오간 대화의 실체입니다. 박나래 씨의 부탁을 받은 매니저는 본인의 진료 데이터가 더러워지는 것이 싫다며 거부감을 드러냈고 기록이 남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까지 오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탁을 넘어 고용관계를 이용한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매니저의 개인적인 의료 기록까지 희생시켜야 했던 상황은 화려한 연예계 이면에 가려진 일그러진 갑을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박나래 씨가 주장하는 억울함의 논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해였다고 해명하는 대신 내가 했다고 시인하는 순간 대중은 그녀가 가진 고용주로서의 도덕적 결함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촬영 현장의 특수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기에는 대리 처방이라는 사안이 가진 무게감이 너무나 무거웠던 것입니다.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직업적 위치가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이번 사태는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대중의 공분을 가장 크게 자아낸 지점은 바로 돈에 대한 박나래 씨의 인식입니다. 박나래 씨는 월급을 밀린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면서도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스스로 논란의 불씨를 지폈는데요. 그녀는 1인 기획사라 본인이 직접 월급을 줬으며 밤샘 촬영이나 회식 등이 겹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송금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나온 발언이 직장인들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월급 이야기가 나오면 월 단위로 계산해 다음 날 바로 입금했다는 대목입니다. 이 문장은 본인이 체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의도였겠지만 대중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읽혔습니다. 즉, 급여일이 지나도 매니저가 먼저 월급 이야기를 꺼내야만 입금을 해줬다는 정황을 스스로 밝힌 셈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수많은 직장인에게 월급은 부탁이나 요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정당한 권리이자 노동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의 설명대로라면 매니저는 매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고용주의 눈치를 보며 돈을 달라고 말해야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이른바 직장인 대통합이 이루어지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왜 매번 사람이 말을 해야 주느냐는 지적부터 월급 받는 사람이 돈 달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인지 아느냐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박나래 씨는 고의적인 체불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고용주로서 급여 지급 체계에 대한 안일하고 무책임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며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는 꼴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도 이러한 정황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2025년 6월에 어느 일요일 매니저는 조심스럽게 어제가 월급날이었는데 오늘 들어올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씨는 짧게 내라고 답하며 입금을 진행하는데요. 이 짧은 대화 속에 담긴 매니저의 망설임과 박나래 씨의 무심함이 대중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돈을 주는 사람의 여유와 돈을 기다리는 사람의 절박함이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박나래 씨가 주장하는 배려라는 단어는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히 돈이 오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철학의 문제로 번졌습니다. 1인 기획사라는 특수성을 핑계로 시스템이 아닌 개인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는 전형적인 갑질의 토대라는 비판입니다. 박나래 씨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급여 지급에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이상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나래 씨는 인터뷰를 통해 임금 체불 의혹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또 하나의 파격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매니저들에게 지급된 법인카드의 한도와 실제 사용 내역입니다. 그녀는 각자 한 달 한도가 5천만 원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지급했기 때문에 진행비가 밀릴 수 없는 구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전 매니저 A씨는 1년 3개월 동안 약 7천만 원을, B씨는 같은 기간 약 5천만 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오히려 대중의 고개를 가로젓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박나래 씨의 논리는
이미 충분한 돈을 카드로 쓰게 해주었는데 왜 이제 와서 미지급금을 주장하느냐는 식의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중이 느끼는 괴리감은 명확합니다. 법인카드는 업무 수행을 위한 진행비이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인카드로 밥을 먹고 주유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 할 월급을 대체하거나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네티즌들은 즉각적으로 법인카드는 업무비고 월급은 월급인데 왜 두 개념을 교묘하게 섞어서 말하느냐 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이번 논란의 또 다른 축인 주사 이모조차도 박나래 씨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공적 자금과 사적 지출의 경계가 얼마나 희미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압도적인 한도 금액은 대중에게 박나래 씨의 재력을 과시하는 것처럼 비춰졌을 뿐 고용주로서의 정당한 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도구로는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방어 논리는 박나래 씨가 평소 매니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 왔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금전적인 혜택을 충분히 베풀었으니 사소한 절차적 결함이나 권리 침해는 이해해줘야 한다는 시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복지는 과도한 법인 카드 한도가 아니라 명확한 공사 구분과 약속된 날짜에 들어오는 정확한 월급입니다. 결국 법인카드 사용액을 강조한 인터뷰는 박나래 씨에게 오히려 독이 섞인 성배가 되었습니다. 비용 처리에 있어서는 한없이 관대한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근로기준의 핵심인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말을 해야 주는 정은대적인 방식을 고수했다는 사실이 대비되면서 대중의 배신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태도가 아니었는지 그녀가 쌓아온 친근한 언니라는 이미지가 법인카드 한도라는 숫자 뒤로 급격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세간을 가장 놀라게 했던 대목 중 하나는 박나래 씨의 1인 기획사 내부에서 핵심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의 정체입니다. 그동안 단순히 지인이나 조력자로 알려졌던 이가 사실은 박나래 씨의 전 남자친구였다는 사실이 본인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된 것인데요. 박나래 씨는 전 남자친구가 실제로 소속사 엠파크에서 회계와 계약서 검토 등 막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회계팀이 따로 존재하기는 했으나 세무 업무에 국한되어 있었고 출연 계약서 작성이나 장부 정리 같은 실무적인 세부 사항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회계 공부를 했던 전 남자친구에게 이 업무를 맡겼으며 그는 매니저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러 다니고 사무실을 알아보는 등 박나래 씨 본인보다 더 깊숙이 회사 운영에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박나래 씨는 그에게 정식으로 월급을 지급했으며 직원 신분임을 근거로 회계팀의 확인을 거쳐 전세 자금 대출까지 지원했다고 상세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의혹을 잠재우기보다 오히려 박나래 씨 기획사의 운영 구조가 얼마나 기형적이고 사적으로 얽혀 있었는지를 방증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대표를 맡고 전 남자친구가 핵심 실무를 보며 매니저가 현장과 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구조는 공적인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철저히 개인적인 관계망에 의존한 폐쇄적인 형태에 가깝습니다. 대중은 전 남자친구가 누구인지보다 왜 공적인 업무의 핵심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람에게 집중되어야 했는지에 대해 더 큰 의구심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인 운영 방식은 필연적으로 리스크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나래 씨는 과거 세금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점을 언급하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민하게 확인했다고 강조했지만 사적 인연을 공적 직함으로 치환하여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이미 현대적인 경영 시스템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이 불거진 시점에
전 남자친구의 횡령 의혹이나 직원 등록 적절성 문제가 함께 터져 나온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박나래 씨의 해명은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방어 논리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운영의 투명성 결여를 스스로 자인한 셈이 되었습니다. 사랑과 신뢰라는 이름으로 묶인 관계가 업무라는 틀 안에서 충돌할 때 발생하는 파열음이 이번 사태의 본질 중 하나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1인 기획사의 자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자행된 공사 구분의 모호함이 결국 그녀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덫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기묘하고도 위험한 지점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의문의 인물과의 관계입니다. 박나래 씨는 인터뷰를 통해 해당 인물을 의료 면허를 가진 정식 의료인으로 철저히 믿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약 3, 4년 전 한 프로그램 스태프의 권유로 청담동 근처 성형외과에서 처음 만났으며 당시 그곳에서 대표로 불리고 있었기에 의사 면허증 유무를 대놓고 물어볼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녀는 시술을 하는 의사와 원장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 당연히 그분을 원장님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더 큰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약 박나래 씨의 주장대로 본인이 속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기 피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인물에 대해 그 어떤 법적 대응이나 고소 고발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사협회 측에서 해당 인물이 국내 면허 보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고 방송에서도 의혹을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박나래 씨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대응은 대중으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를 건드리지 못하는 은밀한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현재 이모라고 불리는 인물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 분노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아끼던 동생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만 나쁜 사람을 만든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며 박나래 씨의 해명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순히 의사와 환자라는 비즈니스적 관계를 넘어 훨씬 더 복잡한 사생활의 영역으로 얽혀 있음을 암시합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욱 냉담합니다. 고소하면 이모가 다시 등장해 불법 시술을 받은 연예인들의 명단을 공개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부터 주사 이모 해명 역시 자기는 몰랐다는 핑계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매니저의 사생활이 담긴 새벽 회동에 대해서는 그토록 구체적이고 서사적으로 길게 설명하면서도 정작 법적 처벌이 필요한 불법 시술 의혹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짧은 답변으로 일관하는 박나래 씨의 선택적 해명 방식에 대중은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베일에 쌓인 인물과의 관계는 박나래 씨가 주장하는 결백함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되었습니다. 불법 대리 처방을 부탁할 정도로 가깝고 법인카드까지 공유할 만큼 밀접했던 관계를 단순히 몰랐다는 한마디로 덮기에는 대중의 의심이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의뢰하는 대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입장만을 전달하려는 모습은 오히려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박나래 씨의 해명은 결국 대중의 마음을 돌려쓰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창에는 그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누리꾼들의 냉담한 반응이 도배되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월급날이 지나서야 돈을 달라고 말하려야 입금해 주었다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이걸 체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는 전 남자친구가 실무를 맡았고 어머니가 대표로서 정당하게 일했음을 강조하며 횡령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이러한 지극히 사적인 운영 구조가 결국 이번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불법 대리 처방을 2차례 부탁했을 뿐이라며 가볍게 치부하거나 불법 시술 의혹이 있는 인물을 의사인 줄 알고 만났다고 해명하는 모습은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기대했던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매니저의 사생활이 담긴 새벽 회동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자세한 서사를 늘어놓으면서도 정작 본인의 법적 책임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짧은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점은 이번 인터뷰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고소하면 이모가 불법 시술 명단을 풀까봐 못하는 것 아니냐? 는 누리꾼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그녀는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나래 씨 앞에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가 남겨졌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과거의 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여론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대중은 그녀가 화려한 조명 아래서 보여주었던 웃음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일하는 이들을 향한 진정한 존중과 법적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예능인 박나래의 인생에서 뼈아픈 교훈이 될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추락의 시작이 될지는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진솔한 행동과 책임 있는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